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기지가 있는 원산 대신 아름다운 원산 해안가 호텔이 들어선 세계적인 관광 명소 이 청사진을 김정은에게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김정은을 치켜 세우면서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언급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추가 비핵화 조치는 나온 게 없는데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보 박사님?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지금 관광특구로 만든다라는 이런 전격적인 발표와 함께 미국하고 했던 비핵화 조치가 쑥쑥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하단 말이죠?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 얘기 결국 했지만 지금 공개 안 된 수많은 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어떤 조치를 실제로 먼저 조치를 취하는 확인할 겁니다. 아마 그 고민에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호텔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앵커님 계신 그 뒤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기 원산이거든요. 원산에 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지금 5성급 호텔이 5개가 건축이 되고 있어요. 한 개도 아닙니다. 거기에 여명거리 건설에 동원됐던 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동원이 돼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올해 구구절에 했는데 좀 나온 정보는 이제 내년 사이로 태양절까지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저 5개의 5성급 호텔이 완성이 되면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식령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그 다음에 금강산 이게 연결되고 저 후방 기주로 원산에 현동공업지구라는 경제특구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지금 그 관광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만 전직은 부동산 사업하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미국 현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잠재력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Chairman Kim sees that, and a lot of tremendous things are going to happen. 봉 박사님.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워낙 또 사업가 출신이고 특히 이제 부동산 쪽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보니까 저 엄청난 잠재력이라는 게 무슨 어떤 경제개발 통한 사업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히트했던 그 아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 그거를 제가 첫 시즌을 봤습니다. 그 첫 시즌의 첫 테스트가 뭐였냐면은 그 출연자들한테 레모네이드를 뉴욕 거리에서 팔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실력을 보자. 근데 이제 남자팀이 여자팀한테 졌습니다. 그때 진 이유가 엉뚱한 데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레모네이드를 많이 찾을 만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자팀은 잘 잡았어요. 남자팀은 엉뚱한 데 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팀을 비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해봐서 아는데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다. 로케이션. 3번 얘기했어요. 입지. 여기서 얘기한 북한의 가장 큰 잠재력은 입지죠. 원산. 지금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류, 동북아시아 물류도 막혀 있는 것이고 운송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산 갈마지구 입지도 아주 좋죠. 금강산도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알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네바다 아닙니까? 네바다. 라스베가스와 그러니까 카지노로 이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큰 부를 일군 세계적인 도시가 된 곳이 네바다주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기업인들에게 북한이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 친구가 하는 그 호텔이 마리나 베이 샌즈 아니었습니까? 샌즈 그룹도 지금 네바다에 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간접적으로 그렇게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듣는 사람도 딱 알아듣는 거예요. 나랑 같이 원산이 가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엄청난 잠재력을 이해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을 만난 직후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y have great beaches. You see that whenever they're exploding their cannons into the ocean, right? So I said, boy, look at that bridge. Wouldn't that make a great condo behind? And I explained, I said, instead of doing that, you could have the best hotels in the world right there. 김정은에게 직접 얘기했다. 정말 미사일 대신에 표정이 다르거든요. 네, 저기선 대통령의 표정이라보다는 사업가의 표정이 또 저기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을 것 같긴 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아직까지는 사실 비핵화 조치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김정은 중국 다녀온 다음에 뭔가 고민이 깊어진 걸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 키워드가 그거였죠. 세 번째 이제 정상회담을 만났을 때 예.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을 좀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건 뭐냐면은 이 경제 건설, 예. 경제 발전에 힘을 쓰는 북한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평화적인 비핵화 조치의 핵심은 북한이 이제 정상 국가화하는 것, 특히 예. 경제 건설에 성공을 해서 해구를 통해서 국가 체제 안전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번영을 통해서 네. 정상 국가가 된다면은 결국엔 비핵화도 이루고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험성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밝은 미래로 갈 때까지는 북한이 비핵화의 전형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야 되는데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불안한 것이죠. 아하.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알게 모르게 북한이 실질적인 전형적 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송환이 이제 첫 번째 걸음이 들긴 할 텐데 그러면서 밝은 미래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면서도 네. 사실은 미국 돈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거든요. 예.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단독 제재는 다시 1년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현금은 안 들어오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은 빨리 폐기하라 그러니까 이 불안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원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정말 북한의 경제 건설 번영을 이루고 싶은데 네. 이게 그렇다고 핵 미사일을 급히 놓자니 불안하고 예.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고 와서 철도와 가스와 이런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만약 북한이 동의를 한다라면 네. 러시아가 보증하고 미국이 또 그 제3자로 그 보증을 하는 어떤 경제 협력 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이제 같아요. 원산이라는 곳을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포격훈련, 해상훈련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2017년 지금 저 모습은요, 대내적인 해상훈련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모습이고, 해안가를 주변으로 저렇게 포격 부대들이 저렇게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2018년 모습은 정말 다르단 말이죠. 저렇게 이제 해안가 주변으로 콘도미니움, 호텔들이 이렇게 속속 들어서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방향은 확실하게 김정은이 잡은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돈주머니가 들어오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다, 뭐 고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저게 다 이제 그 5성급 호텔입니다. 지금 아, 보이는 그래요? 예. 게 규모가 상당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예. 저긴 잘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저기까지 접근하는 도로 철도가 없어요. 아하. 매우 취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갈 지금 수가 없다. 러시아에서 철도 도로 전력 왜냐? 예, 예. 북한의 그 여객 화물운송의 80% 정도를 철도가 하는데 다 네. 전철이에요. 예. 근데 단선입니다. 단선이요. 거기다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속 20km, 3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게 지금 비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저런 미래가 오려고 그러면은 네.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묘한 지금 변화가 있다면서요. 중국의 웹사이트나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그 김정은에 대해서 비하하고 놀리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사라졌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세 번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중국에서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외모나 이런 걸 지금 이제 저 영상 속에 비롯해서 저런 모습들이죠? 그렇죠. 저런 걸 많이 이제 비하를 했는데 아마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정상 관계 즉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같은 우린 가족이다. 같은 참모부를 쓰고 있다. 네. 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가까워져 버린 것이죠. 중국의 나라가 사실은 저런 게 다 국가의 이제 이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11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악화됐을 때는 저런 방식을 다 허용을 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완전 정상화가 되고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예. 저런 걸 이제 사실상 의도적으로 좀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서는 답은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 현명한 대답, 그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박사님과 여기서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